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산업부에서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고 IEA라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탄소 가격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경제 영역의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정략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 중립을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는 등 탄소 중립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연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2030년 NDC는 이미 냈거든요. 이것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 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과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온 게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핵심이 이 에너지인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에너지의 구조적 전환이 출발점이라면서 에너지 전담 차관까지 신설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에너지 주 공급원으로 전환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탄소 구조로 산업도 일대 혁신을 해서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를 핵심 선도 산업으로 손꼽았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도 대폭 확대한다는 거죠. 아예 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내연 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도 지원을 하고요. 부품업체도 지원하고 일자리 문제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대전환의 핵심은 기술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부 친환경차로 교체해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대중화가 어렵지 않겠냐.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교체한다 해도 단가가 부담이면 현실적이지 않다 하면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CCUS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그린수소, 2차 전지 등등 이런 기술 등의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로드맵도 밝혔죠. 문 대통령은 혁신 기술 한두 개만 세계를 선도해도 목표를 이루는데 선두에 설 수 있다면서 기술 자체가 미래의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력막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체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국내에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해라 라고 보고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을 상대로 8년 만에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모든 연료의 탄소 배출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산업통상부 산하인 정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라고도 말했습니다. IEA는 보고서에서 저탄소 배출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 과세에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 비용을 반영해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석탄과 LNG 같은 경우는 그럼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IEA는 가스에는 부과하는 세금을 80% 줄이고 석탄에는 30% 늘린 친환경 에너지 과세 시행을 환영하면서 수송용 연료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하는 전기에 대한 한국전력의 독점 구매, 시장이 아닌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전기 도소매 가격 결정 등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전력 부분을 개방해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 기관을 도입해라. 이렇지 않으면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국내 전력 시장은요, 이 한국전력이 단일 구매자로 안정적인 전력 보급을 위해 시장이 아닌 정부가 도소매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신사업자들이 지금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안팎에서 이러한 독점 구조가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하면서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들을 규제를 해버림으로써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는데 가격이 정해져 버린 거죠. 그럼 손실이 나면
그러면은 이걸 좀 메꾸기 위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전기 가격을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은 사업을 아예 접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가 수준에 안 맞추면 사업을 아예 뺀다는 선택지밖에 없다는 거를 지적한 거죠. 국가가 아예 전기 가격을 정해버림으로써 유연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기위원회를 전력산업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권한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금은 한전이 독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이 재생에너지가 확대가 되면요.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엄청 커져요. 예를 들면 햇빛이 쨍쨍한 날에는 태양열이 많은데 걔가 없는 날에는 태양열 에너지로 만들어낸 전기가 줄어들겠죠? 풍력 또한 이 변동성이 큽니다. 전적으로 기후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IEA는 석탄과 원전을 대체할 가변성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이 에너지의 충분한 공급과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비중의 가변성,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력망을 확충하고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IEA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국가들에게 훌륭한 선례를 보여줬다면서도 배출권의 90% 이상이 무상 제공되면서 지난해에는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유상할당 비율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재밌는데요. 참석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4%로 다른 회원국이나 글로벌 평균보다 낮지만 해상풍력과 태양광에서 좋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료에 대한 과세제도 적립, 외부 비용을 반영을 한다던가 유동성을 전기 요금에 반영을 한다던가 어떤 게 적정한 합당한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준인지 과세제도를 적립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 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목도 재밌어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탄소 중립 목표를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전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각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탄소 중립을 이행할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살짝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죠. 왜냐하면 글로벌에서는요. 재생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원전도 같이 쓰고 있고 대신 석탄 발전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기준이고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요. 향후 에너지 정책 수립에 있어서 평가와 권고를 충실히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계속 이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글로벌 산업에서도 확장성이 아주 크고요. 이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이 산업구조 재편, 제조업이 탈탄소로 갈 수 있는 정말 핵심 키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에너지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과 새롭게 권고된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좀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